지난 영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방식이 단순히 군사 위협 하나가 아니라 뭐 외교 압박, 경제 압박, 또 정보전, 또 유화책까지 해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대만의 선택지를 줄이려고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응도 중국군의 침공에 그냥 단순히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중국이 여러 방향에서 대만의 공간을 좁히려고 한다면은 대만과 주변국들의 대응은 그 선택지를 다시 넓히고 최소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면은 대응의 핵심은 대만이 가능한 선택지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일단 군사 압박 대응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군사 압박 전략이 이 대만의 비용을 높이는 거라면은 대만하고 이 주변국의 대응 전략은 대만이 버틸 비용을 좀 낮추고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군사 압박에 대해서 중국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이제 뭐 가끔 있는 도발이 아니라 뭐 거의 상시 압박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죠. 뭐 작년 한 해만 봐도 뭐 중국 군용기가 뭐 대만 주변에서 5천 건 뭐 넘게 포착됐고 그 중에 뭐 방공식별구역 진입도 뭐 3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뭐 이 정도 숫자는 뭐 대만이 이제 단순히 뭐 전투기 출격 횟수만 늘려서 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대만은 국방비를 늘리는 걸 지금 진지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과 똑같이 비싼 방식으로 이게 소모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런 반복 압박을 좀 더 싸고 경제적이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이렇게 같은 강도로 대응하기보다는 뭐 위협 수준에 따라서 뭐 전투기가 출격한다든지 뭐 드론이 간다든지 뭐 추적을 한다든지 레이더로 추적한다든지 뭐 해군 추적을 한다든지 뭐 미사일 체계를 간다든지 뭐 이런 대응 단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지금 이거를 구성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해상 행정 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해경선이 대만 주변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것처럼 뭐 행동한다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방치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중국 해경이 움직일 때마다 뭐 맞대응으로 물리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중국이 원하는 약간 좀 긴장 고조 구도로 끌려갈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의 권 주장을 조용히 인정하는 듯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해경이 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상선들에게 뭐 출발처와 목적지를 뭐 묻고 뭐 중국이 이 바다를 관할하는 것처럼 뭐 행동한다면은 대만은 그 행동을 뭐 군사적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상선들에게 뭐 대응 지침을 주고 뭐 중국의 통신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걸 알리고 이 사례를 뭐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러니까 핵심은 중국 해경선 하나하나의 힘겨루기보다는 중국이 이 바다는 우리가 관리한다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정상적인 현실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변국들의 역할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대만을 돕는다는 것이 꼭 뭐 전쟁에 참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위성 자료, 해상 감시, 뭐 사이버 방어, 뭐 여러 뭐 훈련, 뭐 해경 간 협력 같은 분야는 뭐 평상시에 민간 안전 협력이지만 위기 때에는 대만이 쉽게 고립되거나 마비되지 않게 만드는 뭐 기반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 압박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부분은 군사 대응보다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외교 대응은 잘못 말하면은 바로 중국이 대만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냐라는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만과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 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대응은 이 상황을 뭐 한 방에 뒤집는 외교라기보다는
일단 생존형 서바이벌 외교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완전히 중국의 내부 문제로 만드는 흐름이 고착화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남은 공식 수교국은 좀 최대한 지키려고 하되 동시에 이런 비공식 관계를 통해서 이 외교 활동의 공간을 좀 유지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대만은 뭐 의회 교류, 뭐 도시 교류, 뭐 산업 기술 협력 같은 뭐 많은 통로를 통해서 뭐 국제사회와 계속 뭐 연결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기구에서도 뭐 대만은 국가 승인이 아니라 뭐 실무적 필요성을 앞세울 수가 있죠. 뭐 전염병 대응, 항공 안전, 뭐 재난 대응 같은 분야에서 대만을 배제한다면은 그것은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망에도 뭐 구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뭐 유엔과 같은 공식 국제기구에서 막히면은 대만은 이 별도의 협력 플랫폼도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GCTF 같은 글로벌 훈련 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뭐 계속 뭐 훈련도 하고 보건, 뭐 사이버 재난 대응 이런 분야에서 뭐 다른 나라들하고 뭐 계속 뭐 접촉하고 겹칩니다. 이게 뭐 정문이 막히면은 뭐 옆문 뒷문으로 뭐 가는 편이죠. 결국 이 외교 압박에 대한 대응은 이거를 한 방에 뭐 판을 뒤집는 외교라기보다는 대만이 이 국제사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존재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뭐 나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대만은 뭐 계속 보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존재감을 나타낼 기회를 계속 주시하고 부족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 압박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부분은 외교 압박보다 뭐 대응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대만 경제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리기는 어렵고 뭐 특히 반도체와 뭐 첨단 전자공급망은 중국 산업도 아주 깊게 연결돼 있어서 함부로 뭐 전면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중국의 경제 압박은 어저께 말한 대로 보통 특정 업종 뭐 지역을 골라 누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대응도 뭐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죠. 뭐 중국의 특정 부위를 누른다면 대만은 그 피해를 분산시켜야 하고 뭐 시장 다변화, 뭐 국내 소비, 뭐 식품화, 뭐 냉장물류, 뭐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중국이 뭐 갑자기 수입을 끊어도 농민하고 업이 바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런 타격이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국도 이 부분에서 뭐 비교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긴 하죠. 대만산 뭐 농수산물을 받아야 주고 뭐 대만 기업이 중국 밖에서 뭐 시장과 투자처를 찾게 돕고 뭐 이런 것만 해도 뭐 중국의 경제 압박 효과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제 압박에서 중요한 것은 대만이 막기만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 대만은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AI 칩과 AI 서버수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산업에는 고성능 반도체하고 서버가 필요한데 뭐 중국이 뭐 지금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출원물을 학습시키고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죠. 중국 자체 반도체보다는. 대만은 그 공급망의 아주 핵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이나 일부 시장 접근에서 중국이 대만을 누를 수는 있지만 뭐 첨단 기술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는 대만도 어느 정도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 현실을 봐야 경제 압박 대응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정보전 또 인지전에 대한 대응인데 이 부분은 이게 겉으로 보이는 군사 압박보다 굉장히 다루기 어렵죠. 왜냐면은 군용기하고 함정 같은 거는 뭐 숫자로 보이고 완박하기 쉽지 않지만 인지전은 뭐 가짜 계정, 콘텐츠 팜, 뭐 댓글망, 플랫폼 알고리즘
또 현지 협력자까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만 국가안전국은 2025년 작년에 중국발 인지전과 관련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 4만 5천 개 이상, 허위 정보 231만 건 이상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뉴스 사이트와 콘텐츠 계정 관리를 통해서 대만 여론을 흔들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대만 국방부도 여기에 대응해서 빅데이터 여론 시스템 구축하고 허위 정보나 논란이 커질 때마다 팩트 체크 기관 협력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현재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전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모든 가짜 뉴스를 하나하나 때려잡는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키우려는 불안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그 불안이 사회 전체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계정이 미국은 대만을 버릴 것이다, 대만을 카드로 쓰려고 한다, 카드만으로만 본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한다면은 핵심은 그 문장 하나하나를 반복하는 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키우려는 것은 즉 동맹 불신이고 정부 불신, 그리고 체념 이죠. 그러면은 대응도 이 감정적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인된 사실하고 판단 기준을 차분하게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어떤 주장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 증폭되고 있다고 해서 그 주장 자체가 모두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불안, 국방비 부담, 전쟁 위협,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 이런 거는 현재 대만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논쟁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그런 주장을 통째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붙어있는 숨은 결론을 분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 이런 우려는 가능은 하지만, 그게 곧바로 그러니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런 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전쟁은 피해야 된다 그런 말도 맞지만, 당연히 그게 곧 압박에 대응을 하지는 말자, 방위비를 올리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인지전 대응은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말했듯이 역선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국식 선전에 맞선다고 정부가 반대 방향 선전을 하면은 결국 사회 신뢰가 더 약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근거가 약한 반박은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검열이나 선동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정보를 스스로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대응은 이게 가짜다 믿지 마라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왜 지금 퍼지고 있는가, 또 누가 이익을 얻는가, 사실과 해석이 섞여 있지 않는가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죠. 민주사회라면은 어디든 비슷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문제, 동맹 불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경제 불안, 성별 갈등, 이런 것처럼 이미 사회 안에 존재하는 균열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외부 세력은 그 균열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붙어있는 불안에 확산기를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의 인지전이 불안을 키울 전략이라면은 제 말은 대응은 맞불 선동이라기보다는 그 불안이 번질 산소를 줄이는 작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더 강한 선전이 아니라 더 신뢰받는 정보 환경하고 그 사람들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의 유화책, 즉 당근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유화책을 무조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이죠. 긴장을 낮추는 대화, 뭐 민간 교류, 경제 협력, 실제로 위험을 낮추고 뭐 오해를 줄이고 양안 사이에 뭐 최소한의 뭐 소통 통로를 남기는 대만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유화책에 어떤 가격표와 그 숨은 약관이 붙어 있냐 이거죠. 중국이 제시하는 교류와 혜택이 단순한 긴장 완화인지 아니면은 중국식 뭐 하나의 중국 해석을 받아들이면은 뭐 이익을 주겠다 이런 조건부 교류인지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은 중국과의 교류를 모두 막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 교류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 교류가 대만의 선택지를 넓히는지 아니면은 조용히 중국의 정치 전제를 받아들이게 만드는지는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관광이나 항공편 재개는 뭐 긴장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혜택이 특정 정치 입장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주어지고 언제든 뭐 중국이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은 그것은 안정적인 평화 장치라기보다는 좀 압박과 보상의 구조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유화책을 뭐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투명하게 보는 겁니다. 무엇을 얻는지, 뭐 무엇을 인정하겠는지, 그거 뭐 중국이 나중에 다시 회수하게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 좀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뭐 동시에 대만은 중국 말고도 또 선택지가 뭐 있다는 현실을 뭐 만들면 좋죠. 뭐 중국과 교류할 수는 있지만 뭐 중국만이 뭐 유일한 시장, 뭐 유일한 기회, 뭐 유일한 평화 통로가 되어서는 뭐 대만의 좀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죠. 청년 교류, 뭐 장학금, 스타트업 협력, 뭐 문화 교류, 이런 분야에서 뭐 다른 나라들과 통로도 뭐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유화책 대응은 중국 교류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하듯이 대만의 선택지를 넓히면은 그것이 뭐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가자면은 이 중국의 대만 압박에 대응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중국의 침공만 막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대응도 군사 억제 하나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뭐 군사적으로는 국방비를 늘리되 뭐 중국의 반복 압박을 더 싸고 오래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또 외교적으로는 존재감을 계속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면서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못하게 뭐 해야 되죠. 경제적으로는 뭐 중국 시장과 거래를 끊는 건 아니고 뭐 중국의 거래를 무기로 쓸 때 쉽게 흔들리지 않게 뭐 해야 되고 정보전, 인지전 이런 데에서는 이 정부가 키우려는 불안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걸 좀 빠르게 파악하고 뭐 빠른 설명, 뭐 팩트 체크,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결국 뭐 중국의 압박은 뭐 하나로 몰아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대응도 좀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다고 뭐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대만과의 한국 상황은 같지는 않습니다. 뭐 대만은 중국이 직접 통일 대상으로 보는 곳이고 한국은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뭐 중국과의 경제 경계가 접치는 구조이죠. 하지만 이 대만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압박받는 민주국가는 어떻게 선택지를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이게 이 대만 문제를 단순히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보는 이유고 이 압박받는 민주국가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